안녕하세요. 최윤정의 북쇼핑쇼 5월 첫째 주 첫 문을 열었습니다. 네, 최윤정의 북쇼핑쇼는 책을 통해서 사람, 소통, 건강, 나눔, 그리고 감동을 함께하는 북쇼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윤정의 북쇼핑쇼에서는 늘 알고 계시죠? 두 분의 게스트가 함께 하십니다. 먼저 기업 전문 GFC로 일하고 계신 고아름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아름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삼행시를 준비했는데요. 혹시 운 좀 띄워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들어갈까요? 네. 오! 네. 친언니입니다. 네? 뭐시라? 아름입니다. 네. 아름입니다. 름. 흥미가 좀 생기셨죠? 제가 좀 본격적으로 자기소개를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기업 GFC 일을 하고 있는 고아름입니다. GFC란 기업을 방문해서 금융상품을 안내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저의 최종 꿈이 쇼호스가 되는 거라서 조금 이 일과 조금 관련이 있지 않나 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고요. 오늘 좀 제가 오프라인 마케팅을 담당을 하고 있어서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저자의 만남이 굉장히 설레고 오늘 굉장히 재밌는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종 꿈이 쇼호스트신가요? 네. 근데 지금 열심히 GF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열정적으로 살고 계신 스태프분 오셨습니다. 네. 또 한 분 조나영님 홈쇼핑 MD로 일하고 계세요. 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나영입니다. 저는 꿈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나이가 들면 동심도 사라지고 현실을 좀 직시하기 때문에 꿈이 조금 더 줄어들 줄 알았는데 아니 웬걸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을수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폭이 넓어지고 커지다 보니까 덩달아서 저의 꿈도 같이 커지더라고요. 그 중에서 하나가 여기 최윤정의 북쇼핑쇼에 나오시는 저자님들처럼 이렇게 책도 한번 써보는 게 저의 꿈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또 뭐 네이버에 이렇게 딱 검색을 했을 때 저의 인물 정보가 딱 나오는 그런 조금은 유명한 그런 유명인도 한번 돼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요. 저의 지금 현재 직무와 저의 위치를 생각했을 때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홈쇼핑 온라인 패션 의류 MD로서 한번 잘 나가는 정말 초대박 MD 한번 돼보는 게 저의 목표이자 가장 큰 꿈입니다. 저의 가장 큰 꿈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는 다른 분들보다도 조금 더 이 자리가 더 특별하고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직 자리에는 안 계신데요. 저자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요새 쇼핑몰 개인 운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또 블로그에서 상품 판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런 분들도 이 방송 저희랑 함께 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 가져가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시청하시다가 온라인 마케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만한 질문들 저희가 직접 해서 가려운 것을 싹싹 긁어드리겠습니다. 1시간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자기소개 무지 길었죠. 몇 분이었죠? 좋아요. 아무튼, 죄송해요. 네,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2013년 정말 마케팅계에 은밀하게 유혹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유성목 저자님 이 자리에 모셔서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아니 유성목 저자님은 우리 전에 한번 뵀잖아요. 네. 근데 그때보다 점점 더 이렇게 멋있어지시는 것 같아요. 비결이 뭘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 덕분에 아닌가. 그리고 관심? 사랑과 또 이런 것들을 많이 받게 되니까 네. 제 자신이 더 많이 꾸미게 되더라고요. 꾸미신 거군요. 네, 많이 꾸몄습니다. 어쩐지 피부도 좀 반짝반짝 빛나시고요. 네, 뭐 한간에는 여자친구가 생겨서 그렇다는 소문도 있던데요. 맞나요? 당연히 그런 이유도 있겠죠. 네. 사랑이 네, 아무튼 너무나 사진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훨씬 나아졌죠? 그래요? 그렇죠? 머리 스타일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자리는 우리 유성목 저자님이 주인공이시고요. 저자님이 자기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유성목은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더스 마케팅 연구소 대표 유성목입니다. 네. 저희 카메라 저기를 보고 해야 되나요? 네, 아무 때나 네. 보세요. 네. 네. 저는 지금 스마트 시대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마케팅을 또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제 은밀한 마케팅 유혹 저자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의 지금 이슈는 요즘에 책 홍보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있었고 뭐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재밌는 지금 동영상을 몇 건 만들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음마유 찾아서 음마유 프로젝트를 찾아서 보시면은 재밌는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저의 이제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은 저는 이제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슴과 가슴이 소통하는 거인, 그리고 자신의 고정관념에 벗어나서 틀을 깨는 거인, 그리고 자기 성장에 이어서 세상으로 도약하는 거인을 인큐베이팅하는 게 저의 최종 꿈입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네.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인큐베이팅이 뭔지 한번 사사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유성목 저자님은 네. 질문 들어갈까요? 아이고, 네. 네. 유성목 저자님은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어린 시절, 제가 불과 어린 시절이라고 해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PPT에 떠 있지만은 PPT에도 2009년도에 졸업학기 점수입니다. 흥미로울 겁니다. 아마 다른 데는 뭐 평범해요. 대학교 뭐 건축공학과 학점도 3.68이면 준수하게 했습니다. 근데 토익부터가 좀 과간입니다, 제가. 예, 졸업할 수 없는 점수였습니다. 예. 저 점수도 본인 점수가 아니라 조금 부풀려진 점수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480점이면 50점 정도?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480점이면 거의 찍으면 나오는 점수대죠, 아마? 저는 그게 굉장히 노력해서 나온 점수인데 이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한테는. 네. 나름대로 이렇게 회화나 이런 것들 관심이 있었는데 네. 이제 학문적인 좀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토익 점수가 이럴 정도 나왔고 네, 지금 보니까 건축공학과 학점 3.68, 토익 480점은 50점은 불려진 점수고요. 네네. 어학 연수 없음, 네. 공모전 없음, 그리고 인턴 경험도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게스트분들 궁금한 점 있으시죠? 이제 마음껏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책을 한번 읽어보고 난 다음에 유성목 저자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게 많이 생겨서 네. 제가 사실 뒷조사를 조금 해봤는데요. 이력이 어마어마하세요. 제가 봤더니 사실 제가 보기에는 마케팅이랑 그렇게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특허 출원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국내 유명한 기업들 다니면서 정말 셀 수 없이 쉴 새 없이 계속 강연을 다니십니다. 근데 저는 이런 조금 훌륭한 저랑은 유전자가 다른 분들을 보면 가장 먼저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정말 이런 분들의 어렸을 때는 어땠을까? 그게 정말 궁금해요. 지금 현재의 유성목 대표 말고 소년 유성목. 소년이요. 네, 어땠나요? 제 친구들한테 얘기해도 좀 믿지 않을 텐데 요즘에 만난 친구들한테 좀 내성적이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쌍둥이 누나가 있는데 친구를 데려오라 그러면은 제가 방으로 갔습니다. 정말요? 그냥 괜히 쑥스러워서 그 정도로 좀 이렇게 이렇게 너무 내성적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많이 내보이거나 튀는 아이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 가면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좀 더 활동적이야겠다. 그래서 대학교 때 갈 때는 저랑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연기하듯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사람들 아는 척하고 괜히 먼저 나서서 하고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얘가 좀 활동적인 사람이구나라고 인식되니까 저도 그렇게 변화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의 친구들과 대학교 때의 친구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야가 좀 다릅니다. 그러면 대학교 전 친구들은 좀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친구인데 이제 대학교 딱 들어가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초반에는 좀 연기를 한 거고요. 가식인데요. 연기 이퀄 가식 아닌가요? 그런가요? 지금도 연기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자신 안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 중에 어느 거 먼저 내비치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책에 냈을 때 아이덴티티, 그리고 강사로서의 아이덴티티,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집안에서의 그냥 아들로서의 아이덴티티가 다 다르거든요. 그거는 제가 다 다른 게 아니라 제 안에 있는 건데 어느 걸 먼저 내비치고 어느 상황에서 어느 내비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연기라고 하기도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내 자신 안에 안의 다른 모습이에요. 모습, 예. 내 안에 다른 모습들을 다 꺼내서 쓰는 네, 한다는 네. 얘기인 거죠. 제가 이력을 보면서 저자님과 저와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게? 저도 건축공학과를 전공을 진짜요? 했습니다. 네, 지금도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저자님이 건축공학과를 전공을 하면서 조금 다른 분야잖아요. 책을 낸 동기가 어떤 동기인지 궁금합니다. 네. 원래 중간에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시면 2009년도가
평범한 대학생, 정말 평범한 대학생인데 2013년도 이제 전혀 다른 마케팅 분야에서 책을 냈습니다. 뭐 중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죠. 그러한 여러 가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책을 낼 수 있는 또 기회가 생겼던 것 같아요. 이 과정을 다 얘기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죠? 너무 긴데. 얘기해주세요. 네. 제가 커트할게요. 네, 커트 안 해주시고요. 네. 제가 이제 2009년도 당시에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선배들을 만나보고 또 교수님을 만나봤습니다. 근데 공통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좋은 대기업을 가라. 우리 교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교수님은 이제 연구소로 오게 와라. 왜냐하면 요즘 어렵다. 그래서 석사까지 하고 나가면 좀 더 취업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저는 저한테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강의 같은 거, 무료 강의라든지 그런 강의를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뭔가 끌림이 있다면 만났습니다. 끌림. 예, 만나니까 그 저 안에 있는 물음표에 대해서 해답을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성공하신 분들을 보니 과랑 전혀 상관없어도 되는구나. 내가 원하는 거 찾아가도 지금에도 늦지 않겠구나 하는 걸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용기를 갖고 새로운 분야에 많이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 실패했던 스토리도 다 얘기해야 되나요? 네. 자, 실패했던 스토리는 좀 뒤로 할게요, 그러면. 그때 들었다는 그 강의가 어떤 내용이었고,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분을 만났는지 지금 송수영 저자님이 보이세요. 그때 이렇게 만나신 분인가요? 예, 네. 제가 이제 어임시 강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한국 리더십 센터에서 화요일마다 무료 강연을 했습니다. 저한테 엄청난 센세이션이 있던 강의였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지금까지 교수님이 하는 강의만 들었다가 딱딱한 강의만 들었다가 인생을 바꾸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런 강의를 듣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도 정말 1년, 2년 쉬면서도 가족 여행도 가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사막을 이제 그냥 건너게 되고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니까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알게 된 분이 송승 대표님. 네. DID 강연을 그때 처음 하셨습니다. 제가 아마 네, 송수영 저자님은 브랜드쇼에 저희 북토크쇼에 나오셨던 분이십니다. 지금 정성으로 밀리언셀러를 향해서 달려가고 계신 분이시죠. 그렇죠. 네. 저에게도 큰 은인이 되신 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는 단지 수강생이긴 했는데 뭔가 이게 액션해야 되는 거, 뭔가 가능하다는 거, 하면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저한테 가슴에 많이 와닿았거든요. 전에도 좀 액션을 했지만은 정말 적극적인 액션을 그 다음부터 많이 하게 됐어요. 네. 정말 끌림이 있으면 무조건 만났습니다. 그 대학교 그런 시절 이제 대학 시절에 이렇게 강의도 듣고 네네. 그때 이렇게 추측을 해보자면 몇 명 정도 만났을까요? 선배님, 뭐 교수님, 강의에서 만난 분, 저자님들 포함해서 헤아려 보면 몇 분 정도 만났을까요? 이것도 다 만난 건데 저는. 네. 네. 많은 분을 저한테 만났는데 본인한테 임팩트가 있었던 네, 인생. 한 10명 정도 10명. 내외 정도인 것 같아요. 저한테 뭔가 이게 저한테 머리에 망치 맞은 기분으로서 그러한 임팩트를 느꼈던 건 한 10명 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릴 적 유성묵은 굉장히 소심했고 대학교 들어와서 굉장히 활발하고 적극적이 됐고 그다음에 책을 내시게 된 동기는 여러분들을 만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책 제목처럼 네. 은밀한 마케팅의 유혹, 은밀한 마케팅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은밀한 게 뭐예요? 제 은밀한 뜻은 이제 네. 뭐 숨겨져 있는 뭐 사전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저의 책 내용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느 걸 먼저 내비쳤을 때 사람들은 더 이제 끌림이 있을까라는 걸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은밀한 용어를 먼저 쓰게 된 거고 그런 유혹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은밀한 마케팅 유혹의 뜻은 뭐냐면은 정말 제대로 된 마케팅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구매하고 있고요. 자신도 모르게 수강 후기를 쓰고 있고 후기를 쓰고 있고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마케팅 시스템이에요. 보이지 않는 마케팅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끌림에 의해 당하는 거죠. 그런데 궁금한 게요. 네. 은밀하다고 하면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네. 사실은 요즘에 인터넷이나 SNS나 사실 보여져야 반응이 오는 거여서 그 플랜카드며 뭐 간판이며 이렇게 보여져야 반응이 오는 거여서 확 보여지는 것은 사실은 은밀한 게 아닌 게 아닌가요? 그렇죠. 확 보이는 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제품 팔고 있다고 해서 제품 판다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스팸입니다. 네. 근데 당신한테 필요한 제품이라는 것들을 정보를 흘리면은 그건 또 보이지 않는 마케팅이 됩니다. PPL 광고도 어떤 보면 그런 식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이지 않은데 네. 간접적으로 이 사람이 먹으니까 나도 먹고 싶다는 느낌. 그러한 것들이 이제 프로세스가 잘 이어지면은 정말 훌륭한 마케팅이 될 수 있죠. 그 자연스러운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정말 그렇죠?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야 돼요. 자연스럽게 뱀처럼. 이건 안 돼요. 좋습니다. 네, 또 궁금한 사항 질문해 주시죠. PPL 마케팅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판매하는 걸 말하는 건가요? 자연스럽게 뭐 우리 이 제품 팝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뭐 많이 송승헌이라든지 유명하신 분이 먹게 되면은 괜히 먹고 싶어지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왠지 싸이가 네네네. 팔면은 왠지 네. 핫한 것 같고. 네. 이 현빈이 뭐 군대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었던 음식이라든지 포커스를 그냥 이게 한다는 게 얼마가 아니라 현빈이 먹었던 음식이라든지 근데 이런 거를 정보를 흘리면은 나도 저런 거 한번 먹어봐야겠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고객의 마음을 조금 더 좀 더 쏙쏙 알기 위해서는 트렌드를 많이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건 그죠? 중요해요, 굉장히. 네. 연예인이 뭘 하고 있는지도 제가 다 이렇게 캐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요 시각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우선 트렌드를 알아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왜냐하면은 요즘 시대에서는 트렌드가 갑자기 떴다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을 아까 가요 시장을 얘기 들으면 굉장히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만약에 이효리가 나온다면은 일주일 전부터 막 뜹니다. 갑자기 1위가 돼요. 근데 일주일도 또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사라집니다. 요즘 트렌드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트렌드에 맞춰서 내가 거인의 어깨를 타듯이 그 트렌드에 맞는 정보를 흘리고 그 트렌드로서 내가 컬럼을 쓰든지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슈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내가 마케팅을 좀 더 사람들한테 관심 있는, 끌림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 저자님만의 특별한 뭐 노력 같은 게 있나요? 좀 트렌드를 좀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네. 저자님의 특별한 뭐 방법, 네이버 비법? 봐요. 녹색 창. 네이버 검색. 네이버 검색어 나오고요. 네. 뭐 추천 뭐 1, 2, 3, 4, 5 이게 나오잖아요. 네. 요즘에 그게 관심 있구나. 그러면 뉴스 트렌드 보고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똑같이 보잖아요. 네이버가 대세인 거예요. 네. 이거 어차피 메인에 떠 있다는 거는 네. 사람들 다 봅니다. 같이 보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유성목 저자님 그렇게 강의도 듣고 교수님도 만나고 하면서 우물안 개구리가 세상을 만났다고 했어요. 우물안 개구리였나요? 저는 굉장히 얘기 좀 우물한 해주세요. 개구리였죠. 어떻게 세상을 만나게 됐는지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는 네. 제가 아는 게 정말 성공하신 분이라 생각하는 교수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책을 읽긴 했지만 그분은 나랑 다른 사람,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랑 유전자가 다른 사람이라고 별개로 이렇게 해놨었어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었던 거죠, 제가. 왜? 나는 내 바운드리만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네. 그분과 나랑 다를 게 없다는 걸 느낍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요. 저는 이제 그분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정말 많은 것도 배웁니다. 노하우도 배우고 그쪽 분야에 대한 것도 배우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도 많이 배우는데 마지막에 정말 느껴야 될 게 그 사람과 나랑 다를 게 없다는 걸 느낍니다. 같은 사람이다. 네, 같은 사람이다. 그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 존경스럽고 정말 배울 점 많은 분인데 네. 그분과 나랑 다를 게 없다는 걸 느낍니다. 그럼 그만큼 성장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많은 분들 만났을 때 통계치가 그렇습니다. 네. 준비 없이 뛰어든 절박한 학도병. 그래서 이제 외면을 받았어요. 뭐 승승장구했던 게 네네네. 아니라 본인만의 이제 좌충우돌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친구의 외면이 있었나요? 어떤 아. 버림을 받았나요? 제가 처음에 이제 네. 이러한 많이 배우고 나서 네. 좀 많이 만나고 해서 이제 나도 할 수 있겠다 하면서 이제 이 두뇌는 없고 가슴에 엔진만 있었습니다. 막 심장 뛰고. 뭔가 할 수 있어. 빨리 성공해야겠어. 이상처럼 나도 할 수 있겠어 하고 뛰어든 일이 처음에는 이제 다단계 관련 일을 뛰어들었어요. 4단계. 왜냐면 빨리 성공할 수 있다니까 몰랐습니다. 똑똑해도 어쩔 수 없구나. 저는 제가 세상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네. 그렇다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네. 근데 저한테는 맞지 않는 일이었는데 우선은 또 해봤죠. 얼마나 하신 거예요, 기간을? 거의 한 10개월 정도 한 것 같습니다. 10개월 만에 나오신 거예요? 예, 제가 적어도 어떤 일을 했을 때 6개월은 버텨야 된다는 얘기를 들은 게 있었기 때문에 버텼습니다. 안 되죠. 예. 그래서 또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빚을 또 지게 되고 얼마 지셨어요? 또 완전 구체적으로 궁금해요. 얘기해요? 네. 한 1,200만 원 정도 1,200. 예, 어린 다른 나이에 분들한테는 1,200이면 큰 거죠. 예,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엄청 큰 컸습니다. 돈이죠. 네. 또
그래서 이제 집구석에 박혀갖고 눈물을 이제 흘릴 때도 있었죠. 가슴 아파할 때도 있었고 정말. 그 일을 계기로 친구의 아, 예, 외면, 예. 친척의 외면, 가족의 외면까지. 외면까지. 가족은 빨리 취직하라 그러는데 저는 하기 싫었고 이런 그래서? 게 있었죠. 그래서 9개월 정도 이제 동굴에 계신 거예요. 그거 이후로 네. 동굴에 있었지만은 그래도 네. 곧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했거든요. 많은 멘토분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도 죽을 뻔한 경험도 했었고 뭐 가족의 애매는 당연한 거다라는 걸 인식했었기 때문에 네. 그때 정신 안 차렸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때 이제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어, 버티면 돼 이러한 게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데 또 도전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그 도전이 이제 앱기에 이제 IT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됐고 네. 또 잘 됐어요. 2,500만 원짜리 프로젝트가 갑자기 따게 됐거든요. 제가 시작하자마자 운이 좋아서 아이디어가 뭐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그것도 제가 그 세계를 잘 모르다 보니까 중간에 프로젝트가 어긋났습니다. 네. 앱만 만들면 2,500만 원 받는 건데 제가 이제 개발자라든지 기획자든 이러한 디자이너를 컨트롤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를 했어요 또. 그럼 2,500만 원 또 플러스 빚이 된 거예요? 빚은 마이너스 200만 원 정도 다시 또 생겼습니다. 마이너스 200. 예. 근데 지금은 한 기업의 네. 직원도 데리고 있는 이제 CEO가 됐다는 얘기죠. 네. 그 힘든 순간을 극복할 때는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정신 차려 이렇게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저는 뭐냐면은 이렇게 그 돈 날리고 힘들고 하고 나서 또 다시 해보겠다고 도전했다가 네.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많잖아요. 이제 너 그 2,500원치 됐다며 저 남들한테 또 알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때 욕심은 그랬던 것 같아요. 남한테 잘 보이고 싶었어요. 보여지는 거? 예, 진짜 정신 못 차렸죠. 그러니까 약간 빚 좋은 예. 개살구처럼? 지금까지 내가 이게 안 좋은 모습 보였으니까 이게 큰 계기가 돼서 다른 사람이 저를 다르게 봤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 실패를 다시 겪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저한테 물음이 생겨났어요. 그때서야. 그 전에는 그냥 물음이 없었어요. 할 수 있다만 생각을 했었지. 할수 저 있고 자신한테 묻지 않았어요. 보여지는 것, 네. 폼생폼사처럼. 그렇죠. 저 자신한테 도대체 문제가 무엇이고 정말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인지 그때 물어봤어요. 그 전에도 물어봤다 하지만 그건 정확히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제 무의식 속에 물어본 게 그때 처음이었어요. 왜냐면 그 이상 갈 때까지 갔거든요. 무의식 속에 뭐라고 답을 하던가요? 내가 나한테. 여기서 뭐 PPT에 나오지만은 지금까지 만나봤던 멘토분들의 말이 그때 머리만 있던 것들이 가슴에 와닿았던 시기였어요. 네. 그때까지는 이제 머리에만 있었죠. 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냥 맞아, 좋게 하면 돼. 근데 이제 끝까지 가니까 그때서 이제 가슴에 와닿게 돼요. 그분들이 이제 했던 말들이 하나하나씩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앞에 잠깐 그잖아요. 얘기해주세요. 앞에 거가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네네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줄여라. 이게 굉장히 와닿게 되더라고요.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줄여라. 네, 정말 중요한 건데요. 저한테도 그 정말 그냥 보이는 거에 정말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성공했으면 저렇게만 가야 된다. 만약 IT 가까운 앞에만. 네네네. IT 업계라면은 만약 IT 업계 뛰어든다면 정확히 그 세계를 알고 나서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냥 하면 될 줄 알고 그냥 액션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지식이 없었어요. 만약에 제가 만약 다단계를 한다고 해도 성공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쪽 세계 제가 알고 나면. 근데 모른 채로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과의 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후배들이 찾아오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디자이너를 하든지 의상 디자인을 하든지 굉장히 현실은 어렵거든요. 80만 원, 90만 원 뭐 굉장히 힘들게 삽니다. 그래서 그만두는 비율도 굉장히 커요. 그거는 잘 보면은 현실과 이상 차이가 달라서 그렇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디자이너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현실부터 알고 나서 거기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찾아가야 되는데 대부분 나는 디자이너로서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될 거야. 그리고 그냥 뛰어들거든요. 구체적인 거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에 가보면 힘들게 사니까 이제 못 견뎌 하고 나오는 거니까. 멋있는 모습만 상상하는 거예요, 그죠? 최종 모습,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그렇죠. 최종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예, 또 질문 한 가지씩 받을까요? 네, 근데 많은 지금 보니까 굉장히 삶의 역경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가 마케팅으로 어떻게 가셨는지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해요. 제가 아무래도 MD이다 보니까 저는 마케팅에 대한 그 어떤 해답을 포인트를 듣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서 이렇게 이런 뭐 다단계까지 하시고 뭐 이것저것 다 하셨던 분이 갑자기 마케팅으로 가게 된 계기가 뭔가 좀 많이 궁금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실패하신 분도 많이 만나고 성공하신 분도 만나보니까 네.
결론이 났어요. 결론이 아니면 뭐냐면은 이제 상품 아무리 좋은 거, 좋은 아이디어더라도 팔지 못하면 끝이네. 아이디어에 네. 그치면 끝이다. 대부분의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었지만 못 팔아서 망하는 케이스가 정말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케팅이 정말 필요하다는 걸 굉장히 저도 인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마케팅을 배워야겠다. 그래서 실전적인 마케팅을 하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즈노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황문주 회장님을 만나게 돼요. 그것도 참 웃기게 됐어요. 저도 이제 그거를 찾자마자 그게 밤 11시에 찾았거든요. 여기 뭔가 끌림이 있다. 내가 만나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마음속에서 막 예, 들끓는 그렇죠. 거예요, 뭔가가. 그 다음날 산악회 모임이 있었어요. 아침 7시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6시에 전화합니다. 산악회 회장님께. 저 가도 되겠냐고. 이런 사정이 있고 정말 배우고 싶다고 해서 찾아가서 액션하고 들이댔죠. 그래서 산 올라가면서 여러 얘기를 듣고 다시 또 회장님을 찾아가서 제가 돈은 없는데 어떻게 총선을 하겠습니다. 좀 비용을 들을 수 없을까요? 하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갖고 적은 비용으로서 정말 절실하고 절박하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이거라도 해야 되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지금까지 배우고 많이 들었던 것들이 마케팅의 하나의 뿌리 역할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 만나봤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시야가 좀 넓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의 맥락을 바라볼 때도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는 이런 시야가 생기더라고요. 약간 통찰력을. 그렇죠. 통찰력이 생기니까 저만의 이야기가 나와요. 드라마를 보면서도 마케팅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 자리에서도 마케팅 시야를 보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저만의 이제 프로세스가 짜이고 저만의 칼럼을 쓰게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추적해 나가다 보니 강의도 하게 되고 코칭도 하게 되고 컨설팅도 하게 되고 또 책도 내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실패들이랑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이 나면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들이 찾았기 때문에 차츰차츰 했습니다. 정말 급하지 않게. 좋아요. 그렇다면 이제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대기업에서는 정말 많은 비용의 마케팅 비용을 쓰고 뭐 네. PPL이면 뭐며 다들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마케팅이라는 부분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도 있고 돈이 없는 부분도 있어요. 네. 1인 기업도 있고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오늘 기업을 차리려고 해요. 돈이 많다면 뭐 돈 쓰면 되겠지만 네. 내가 해서 내 지인들하고 3명, 5명 이렇게 이제 조그맣게 기업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뭐 어떻게부터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뭐부터 시작해요? 마케팅. 자, 우선은요. 저는 네. 마케팅 갖고만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대부분의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 만나게 되면은 마케팅이라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우선 요거부터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마케팅 강의할 때 어떤 것부터 얘기하냐면은 마케팅이 뭡니까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되게 학문적인 대답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다르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 마케팅이라는 것부터 정의를 새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어렵게 접근하면 마케팅이 어려워지고 네. 하는 것 자체도 어렵습니다.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틀을 깨기 위해서 저는 뭐라고 하냐면은 마케팅은 끌림이라고 얘기합니다. 끌림. 정말 이걸로 설명이 돼요. 왜냐면은 회사에 대한 끌림, 상품에 대한 끌림을 이끌어내면 되거든요. 그게 저는 그냥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줘. 어떻게 끌려야 되는데요? 지금 자체도 끌리시잖아요. 끌려요? 이렇게 자신을 끌리는 것만 해도 끌릴 수가 있죠. 당당하신데요. 뭐 자연스럽게 넘어갔나요? 답이 됐어요. 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저는 효과적인 마케팅을 어떤 식으로 정리했냐면은 이걸로 끝나더라고요. 특별한 기업이 특별한 상품을 특별한 고객에게 파는 것. 특별한 고객. 네. 어려워요. 특별한 고객 누구예요? 해볼까요? 마케팅의 네. 특별한 찾아서 이제 가치로서 고객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이라 제가 정의를 했는데요. 네. 자, 특별한 요소를 볼까요? 자, 만약에 장근석이 쇼핑몰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특별한 기업을 사람들이 찾아가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네. 왜? 이거 자체하는 사람이 특별한 기업이 되거든요. 네. 그럼 특별한 상품은 뭐냐면은 어디가 맛집이 있어요. 그럼 너무 맛있으면 우리가 찾아가잖아요. 저절로 찾아갑니다. 또 특별한 고객은 뭐냐면은 어느 고객이 여드름 업체가 있어요. 여드름 치료하는 업체. 그럼 누구한테 팔아야겠어요? 여드름 난 사람. 그렇죠. 네. 그거를 정확히 알면 됩니다. 그 특별한 요소를 제대로 찾으면은 아. 그러면은 그 원리에 의해서 저절로 마케팅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요소 없이 그냥 바이럴 마케팅, 뭐 블로그 마케팅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드름
치료제를 팔려면 여드름이 모인 집단에 가야 되고 그렇죠. 맞죠? 잡티 집단이면 잡티 집단에 가야 되고 맞죠? 그렇죠. 네 분명히 자기가 필요로 하는 고객이 있는데 대부분에는 그냥 다른 데서 네, 그냥 일괄적으로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여 있는 집단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아이덴티티 얘기. 아이덴티티. 그렇다면 또 상품에 대한 프레임을 볼 수도 있다고 해요. 프레임, 상품 네. 같은 사과를 보고서도 또 그 안에 스토리를 만들어서 저 얘기 좀 해주시죠. 대부분의 작은 네. 기업들은요 기술력이 있거나 뭐 자금을 써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맞아요. 해서는 절대 작은 기업이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럼 가치를 꼭 기능적으로 높여야 되나? 아닙니다. 가치란 거는 기능적인 요소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요소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요소.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음. 자, 뭐 이거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은 사과 같은 경우를 보죠. 사과는 대개 얼마 정도 하죠? 혹시 아시나요? 잘 가격은 1,200원 아니에요? 1,200원? 예, 뭐 2,000원? 2,000원? 그러면 사과를 비싸다, 뭐 안 비싸다 이런 것들을 금액을 정할 때 뭐로 정해지죠? 상처가 났나? 상처가 났나? 향이 좋나? 향이 좋나요? 원산지 맛이 원산지 있나? 네. 당도가 있나? 크기도 있을 테고요. 네. 그리고 브랜드명도 있을 겁니다. 음. 별로 이런 틀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집니다. 음. 근데 자, 제가 하나 찾은 거 보면은 합격사라는 게 있습니다. 음. 일본에서는요, 그 어느 가수원 주인이 태풍이 왔습니다. 90%가 떨렸어요. 나머지 붙어 있는 것도 10%가 상처 났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절을 할 겁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10% 사과를 보면서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네.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런 맥락을 살려서 합격사로 합니다. 어. 그리고 수험생한테 팝니다. 그것도 가격이 10배로. 그것 또한 또 긍정의 힘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됩니다. 프레임을 전환하는 케이스.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세계 지도를 프레임을 전환해서. 그렇죠. 이것도 참 재밌는데 네. 일반 지도 같은 경우는 되게 정확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목적에 의해서 달라질 겁니다. 그런 거에서 가치가 이제 정해진다면은 호주에서는 신기하게 거꾸로 된 지도가 35만 원 팔렸어요. 아, 저 지도가 거꾸로 된 거예요. 지금? 보시죠, 저게 보기 편한가요?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네. 만약에 보는 용도의 지도라면은 팔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호주가 지금 어디 붙어 있죠? 메뉴의 가운데 붙어 있습니다. 정중앙에. 다른 지도는 그런 게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우주적인 관점,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남과 북이 없습니다. 위아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쪽을 위로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호주를 해놓고 세계 중심은 호주다. 그럼 누구한테 팔아야겠죠? 호주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35만 부가 팔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많이 팔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아요. 타겟팅하지 않고 맞죠?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타겟팅하고 그 타겟팅한 사람들한테 파는 거야. 계속 그렇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가 있을 겁니다. 같이. 그런 가치를 스토리로서 부여하는 게 작은 기업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네. 스토리가 없이 기능적으로만 한다면 대기업한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초콜릿도 있는데요. 초콜릿 갖고 많이 아이디어를 내는데 네. 초콜릿을 그냥 팔게 되면은 뭐 양으로 하든지 당도라든지 뭐 그런 걸로 일반적인 틀에서 그렇게 가치가 평가될 겁니다. 하지만 제가 파리바게트를 가게 되면서 저 초콜릿을 보게 됩니다. 단 거? 네. 단 거예요, 덴저예요. 단 거. 그러니까 스토리가 좋아요. 그냥 읽으면 단 건데 읽으면 또 덴저예요. 밑에 자세히 뭐라고 써 있냐면은 주의하세요. 이것을 드시면 사랑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괜찮다. 여자들 이런 거 좋아해요. 그렇죠. 저는 이거를 얼마일까요, 저게? 저거요? 비싸게 얼마일까요? 받았을 것 같아요. 10,000원이 넘을 것 같아. 2만 원? 예, 12,000원 주고 샀습니다. 근데 이 양은요, 제가 보면 2,000원 값이에요. 저는 그 가치를 산 거지 양을 산 게 아닙니다. 5월에 그 성년의 날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한번 써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본인이 만드는 거야. 초콜릿을 녹여갖고. 지금 저게 현재 팔고 있는 건가요? 곧 있으면 또 생기겠죠? 그때 예, 대형 프랜차이즈 팔았으니까. 상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예, 상추를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네. 뭐 그냥 먹는 걸 겁니다. 네. 뭐 이거 되게 싸고요, 저렴하고 상추를 어떻게 비싸게 팔아야 되나? 저는요 그 농업기술센터에 강의를 많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네. 농민들을 위한 이러한 마케팅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해품다 보니까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드라마 보다가. 네. 제 밑에 보면은 이원이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그 여성으로부터 이제 화분을 받습니다. 기억하실지 몰라요. 근데 그 화분이 어떤 게 피어날지 몰라요. 기대를 하고 기대를 했는데 상추가 피어납니다.
아,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면 상추는 약재로 쓰이는 채소입니다. 상추를 취하면은 잠시 졸음이 생기지만 이후 흉내기질뿐만 아니라 가슴이 뭉친 화를 풀어주는 효과까지 있다. 화. 네. 화 알았는데요. 그렇죠. 이거를 포인트 잡아서 혈액 포문장에서 나온 상추. 정신이 맑아져 청량해지고 간 속에 뭉친 화를 풀어주는 상추. 이거는 드라마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가격도 착해요. 해풍단 상추 출연기장 10%까지 세일합니다. 이런 거면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이제는 시절이 지났으면 벌써 안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 만약에 이렇게 팔았다면은 아마 언론에 의한 관심도 많이 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마케팅은 타이밍도 중요한 거예요, 그죠? 트렌드에 물려야 트렌드, 타이밍.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만의 리그를 어떻게 보면 유성목 저자님은 만들고 계시고 네. 있고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만의 리그를 만들기 위해 우리 20대, 30대 친구들한테 네. 좀 비법 좀 소개시켜 주세요. 잠깐 앞에로 잠깐 보여주세요. 이거에 의지하지 마시고 읽어주세요. 이거 보이는 게 아닌가요? 네. 보이는 게 저 혼자 네, 얘기하는 네, 거였어요? 혼자 몰랐습니다. 이거 같이 보는 줄 알고 같이 보고 하셔도 보여드리려고. 되고요. 네. 컨닝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맥락과 똑같습니다. 음. 자, 사과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 만약에 네. 당도 그리고 크기, 브랜드, 남들이 만들어놓은 사회적 틀에서 보게 되면요. 네. 작은 사과, 상처난 사과는 볼 일이 없을 겁니다. 가치가 없을 겁니다. 팔리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일반적인 사회에서 만든 프레임에 있다 보면요. 보셨잖아요. 제 토익 점수. 저는 50%도 안 됩니다. 20%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제만의 틀을 만들었고 저만의 틀에서 저는 올리언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면 경쟁자가 없습니다. 경쟁자가 없다는 거는 나만의 리그에서 내가 1인자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맥락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은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많이 듣습니다. 나가야겠다. 뭔가 새로운 걸 해야겠다. 액션 해야겠다. 액션 해야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만나보고 그리고 느끼고 또 책도 내봐야겠다. 그리고 강의도 해봐야겠다. 근데 다시 친구들 만나면요 애정이 돌아가요. 재밌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자 보면요 사람들은 남들 말을 들을 때 편안해요. 남들 얘기를 들을 때. 네. 자 만약에 저를 만나갖고 뭔가 이렇게 해야겠다 하다가 이제 친구들 만납니다. 친구들 만나면은 야 너 토익 점수 몇 점이라고 그랬지? 800점? 야 남들 900점 다니도 못 간대. 빨리 토익 공부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다시 합니다. 그게 편한 겁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두려움을 이겨내야지 그래서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업을 하든지 다운을 하든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 안에 리그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시면요 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도약을 할 수 있어요. 저도 만약에 그냥 건축학과 다녔다면 어떻게 책을 쓸 수 있었겠습니까? 제 인생 목표가 30살에 책을 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았고 저자님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사전에 했을 때 그 저자님이 말씀하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고 자기보다 많이 가는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고 비난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외제차 타고 다니는 걸 마음속으로 내심 부러우면서 저건 내게 아니니까 하면서 안 좋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자님 말씀하신 게 부자들을 만나봤지만 그 부자들에게는 다들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었고 배울 점이 있었고 대부분은 성실하게 그 자리에 올라갔다. 자, 그래서 꿈을 이루는 4가지 물음표에서 정말 그 꿈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게 나의 돈과 된다면 훨씬 더 시너지가 있는데 자, 꿈을 이루는 4가지 물음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 이것만 들어도 저는 큰 걸 얻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굉장히 힘들고 있는 과정에서 부동산 부자 관련된 부자를 만나게 됩니다. 네. 재밌게 인생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에요. 너 부자가 되고 싶냐고. 당연히 되고 싶다고. 그래서 너에게 4가지 질문을 할 건데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으면 네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라고. 도대체 무슨 질문일까? 좀 해주시라고. 그래서 묻습니다. 그분이 부자가 되고 싶나요? 당연하죠. 왜 부자가 되고 싶나요? 그때부터 저도 이제 어벙벙합니다. 왜 부자가 되고 싶나요? 왜 부자가 되고 싶지? 모릅니다.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가? 막막합니다. 부자가 되어서 무엇을 할 건가요? 한참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생각을 하게 되고 대답을 못합니다. 어벙벙거려요. 그러니까 대부분이요. 꿈하고 돈하고 하면 꿈만 막 쫓다가 지치는 친구들이 있고요. 돈만 막 쫓다가 지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그 두 개가 잘 믹스됐을 때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명확성이 필요해요. 내가 왜 그걸 하고자 하는지, 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이게 명확성이 있으면요 이룰 수 있습니다. 진짜. 제가 이거를 부자라고 지금 되어 있지만요 다른 것도 됩니다. 어떤 것도 되죠? 자, 다이어트 해볼까요? 누구 다이어트 해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텐데 다이어트. 여기 있네요. 제가 질문을 해도 질문해 될까요? 볼게요. 네네. 다이어트 하고 싶나요? 아, 저는 평생 다이어트 하고 살았는데 그래도 계속 하고 왜 싶습니다. 다이어트 하고 싶나요? 저 좀 몸매가 예뻐지면 다가오는 여름에도 좀 뭔가 매력을 발산할 수 있고 또 예쁘잖아요. 네, 몸매 네, 예쁘잖아요. 어떻게 다이어트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할 계획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굶어도 살이 안 빠져요. 운동을 해보고 싶은데 운동도 맨날 시간이 없다, 힘들다 핑계 대면서 운동도 잘 못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살면서 제가 살아온 인생 동안 계속 다이어트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보세요. 어떻게 다이어트 할 거냐니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좀 또 단도직입적으로 앞에 물어보죠. 자, 부자가 되고 싶나요? 네. 아니에요? 부자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되고 싶죠? 왜 부자가 되고 싶은지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어떻게 부자가 될 건지도 없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음속에 있는데 혹시 얘기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만의 비밀이라고 생각하면서? 원래 이럴 때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순간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저는요 책 내고 싶을 때 책 내고 싶다고 다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러고 나서 좀 연결될 수 있으면 좀 도와달라. 정말 도와달라고 하니까 도와주더라고요. 저자님은 그 하느님한테 기도하지 않고요 사람한테 기도한대요. 하느님은 너무 바빠서 본인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 같대요. 그래서 저기 있지만 멘토에 의한 성장, 그분이 멘토다 싶으면 그분한테 간대요. 가서 두들긴다는 겁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고요. 아침에 일찍 가서 앞에서 기다리고 같이 등산도 가고 그분의 모든 것을 흡수할 때까지 정성을 들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이만큼 성장했을 때는 또 그분한테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 맞죠?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제 있는 것보다 영양보다 더 포장해 주시는 것 같고 감사합니다. 그거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멘토에게 기도한다는 거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스승님한테 그 얘기 들었던 건데 정말 저한테 큰 가르침이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뭔가 이루고 싶다 하면은 정말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한테 기도하게 되면 정말 이루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게 필요한 거 있으면은 뭔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전화하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연결이 됩니다. 빨리 돼요. 근데 혼자서 앓고 있거나 뭐 어떻게 해야 되지만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주위에 구하면요 답을 줍니다. 다들 누구든지 도와주려고 하는데 내가 요청을 안 했을 뿐이거든요. 중요하더라고요. 왠지 자존심 때문에 여러 제가 날 가지 이상하게 볼 것 같아, 이런 마인드.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 여러 생각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저자님 멘토는 그럼 누구세요? 워낙 많은데 워낙 많아요. 저는 지금까지 만났던 분들 다 저의 멘토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몇 분 기억나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송승 대표님도 당연히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저를 기억하지도 못하겠지만은 그 강의가 너무 임팩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바로님이라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조성호 대표님이라는 있고 또 황문주 회장님도 있고 네. 신철호 형님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여러 분이 있었고 혹시나 다 얘기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최현정의 북쇼핑 쇼는 끌림이고 마케팅이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히나 은밀한 마케팅의 유혹 시간이니만큼 우리 북게스트 분들이 책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이 책을 어떻게 느끼셨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나영 북게스트님 네. 책을 가지고 한번 PT 한번 해볼게요. 마음에 울림이 있는지 마케팅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여기 앉아서 하면 되고요.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시다시피 저는 방송인을 꿈꾸는 MD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의 판매, 마케팅도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제가 또 하나의 상품이라 생각하고 저를 판매하고 마케팅하는 방법에도 저는 굉장히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틈틈이 서점에 가서 책도 많이 보고 마케팅 책도 많이 보는 편인데 사실 정말 저에게 맞는 책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마케팅이라는 책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요. 아니면 저와 아예 관련이 없거나 또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제가 읽었는데 굉장히 저랑 참 잘 맞는다는 걸 느낀 게 내용이 굉장히 자세해요. 거기다가 또 제가 굉장히 좋았던 건 스스로 독자가 책을 읽고서 스스로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되게 다양한 예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온라인에서 쇼핑몰을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앞으로 또 상품을 판매할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책 굉장히 많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책 적극 추천합니다. 네. 네, 마음에 울림이 어떻게 있으셨나요? 네. 자, 이제 이번에 네, 기업 GFC로 일하고 계신 고아름님이 책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홍보할게요. 네, 책 뭐 홍보는 하지 말고 이제 마음의 움직임. 저는 25살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직장 생활이 힘들어질 때쯤 모든 직장인들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제빵 기술 좀 배워볼까, 바리스타 기술 좀 배워볼까, 아니면 쇼핑몰이라도 하나 차려볼까, 뭐 사업이나 창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에 놓여서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먼저 이 책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 뭔가를 준비했다라면 결과가 지금 오늘 듣고서 한숨부터 나오네요. 그래서 반드시 먼저 이 책을 읽어보시고요. 여기 안에 보시면 스토리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 책을 쭉 읽으면서 그게 가장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희가 사실 그렇게 부자가 아니고 그렇게 큰 자본이 없잖아요. 그래서 작은 자본으로 내가 원하는 사업이나 창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거기에 맞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 책과 함께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공을 이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굉장히 창업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해도 될까요? 네. 이 책을 보고서 정말 줄을 많이 그었던 부분이 사실은 그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이 온라인 마케팅을 안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굳이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마음속으로는 왠지 이제는 이게 뭐야 하면서 배우고는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온라인 마케팅을 접근하는 방법이. 이제 그런 그 온라인 마케팅 접근하는 방법이 일단은 굉장히 쉬웠고 어디서부터 접근을 할 것인지 많잖아요. 뭐 네이버도 있고 다음도 있고 뭐 구글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볼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본인만의 블로그를 만드는 것도 있고요. 자, 유성목 저자님은 이 책을 어떤 분이 읽었으면 좋겠는지 한번 본인이 한번 해보시죠. 마케팅 끌리게. 이거 어렵네요. 이게. 본인 책인데? 네. 여기서 끌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해주시네요. 이런 분이라면 꼭 읽어보세요. 이렇게 안타까운 저는 마음을 담아서. 아시다시피 공대생 출신이었습니다. 마케팅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네. 근데 저는 정말 학문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 실전적으로 그리고 정말 성공 사례에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 책도 어렵게 쓰이지 않습니다. 이게 뭐 전문 용어도 거의 없고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준, 그러니까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 마케팅에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싶으신 분, 그리고 내가 창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케팅이 잘 안 되시는 분, 어려운 거 보시지 마시고요. 현실에 맞는 마케팅이 될 수 있도록 이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책은 좀 재밌는 게 제가 내면에 있는 그런 공부도 했었습니다. 마음 공부. 정말 중요한 건데요. 자신 안에 거인이 있습니다. 누구나 위대한 영혼이 있고요. 네. 그 영혼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사람들이 그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그런 걸 깨우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읽다 보면 자신 안에 거인을 깨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네. 그 거인 얘기가 나와서 내 안에 잠든 거인 깨우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거 거인은 일어나야지. 어떻게 제가 깨울까요? 아주 비싼 네.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네, 알려주세요.
이걸 여기서 진짜 액션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건요. 액션이요? 우리 같이 이렇게 액션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드려도 될까요? 네, 해주세요. 자, 제일 중요한 건데요. 네. 누군가가 계속 실패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했던 기억이 없고 그런 감정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계속 성공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공하는 감정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성취감. 그렇죠.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시크릿 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시크릿 책에서도 내가 뭔가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감정이 들어오거든요. 그 감정을 나한테 세팅을 하면요, 정말 그게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저도 한 번쯤 성공을 해봐야겠네요. 그런 감정을 느끼려면. 진짜 성공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요. 네.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정말 중요한 건데 이거 소스를 떨려요. 네. 내 안에 잠든 거의. 여기서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특별하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하냐면은 네. 뭐 상상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상상은 내 안에서 그냥 하는 거고 남들이 더 주는 에너지가 더 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책을 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책을 냈을 때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은 사람한테, 친구들이나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 어떤 말을 듣고 싶은지 성공하고 나왔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우디를 샀어요. 아우디 A6를 삽니다. 네. 그러면은 친구한테 이런 얘기 듣고 싶을 거예요. 저는 야, 너 아우디 A6 샀다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네 나이 그럴 수가 있냐? 나도 좀 태워줘. 이런 걸로 그 말 그대로 적습니다. 그 말 그대로 적고요. 서로 간에 그걸 해주게 되면요, 저도 모르게 그 감정이 떠오르고. 해봐요. 서로 어떻게 하나 해보자. 제가 이제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네, 네. 네, 제가 이제 진이가 돼서 네. 소원을 들어드리겠으니까 어떤 걸 갖고 싶거나 이루고 싶은 게 있나요? 점 찍은 것 같아요. 네, 저 해봐요. 네, 저 정말 네. 정말 잘 나가는 저희 회사에서 최고의 잘 나가는 MD가 되고 싶습니다. 잘 나가는 잘 나가는 애인데 구체성이 없어요. 어떻게 잘 좀 더 나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좀 좋아요. 제가 뭐 과장이 있다거나 뭔가 연봉이 얼마 됐다거나 이런 구체성이 있을수록 명확성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들어요. 그렇다면 제가 이런 거 말해도 되나 잘 모르겠는데 제 월 목표가 8억이에요. 네. 8억 목표 달성, 그리고 그 목표 달성으로 인한 인센티브 요 두 개 정말 받고 싶습니다. 그러한 상태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네. 무슨 말 듣고 싶어요? 역시 나영이니까 그런 것도 할 수 있구나. 내가 너에게 맡길 잘했다. 이런 말. 너한테 맡기기 잘했다. 네. 상사한테 듣는 말인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건 연기니까 뭐 가만해도 이해해 주셔야 돼요. 뭐 가만하시고 좀 네, 네, 그렇죠. 네. 나영아 이렇게 하시죠, 당연히. 네, 네, 네. 연기 들어갔어요. 지금 넌 정말 큰 인재인 것 같아. 네. 우리 회사에서 정말 없어서야 존재야. 없어야. 무슨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없어서는 안 돼. 정말 그런 거. 저도 약간 진짜 이거잖아요. 죄송합니다. 발을 좀 짧아서요. 네. 없어서는 정말 안 돼 존재야. 너 어떻게 월 8억? 야, 정말 대단하다. 너는 너 그 가치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대단하다. 야, 어떻게 그 비법 좀 나 좀 알려줘. 정말 대단하다 너.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알았어요. 이때 진짜 그거 반응해 줘야 돼. 네. 반응하세요 빨리. 네, 저 인센티브 주실 거죠? 너 인센티브 언제나 말하면은 더 플러스에서 줄. 오늘 저녁 계좌이체? 네. 이런 감정을 세팅하게 되면요, 중요한 겁니다. 이런 세팅이 되면 정말 현실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정말 좀 더 팔고 싶어져요. 진짜 이렇게 말씀을 누가 주변에서 말을 해준다면 진짜 옷 많이 팔 것 같아요. 어차피 얘는 몰라요. 의식이란 거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릅니다. 네. 세팅만 하면요, 현실로 이루어져요. 저는 책 낼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했고요. 이런 것 좀 많이 했어요. 책 냈을 때 감정을 많이 일으키려고 했어요. 본인이 순간. 거의 보면서 성모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남들 같이 이상한 사람 되니까 감정이 파트너 있게끔. 네, 파트너와 같이. 옆에서 보는데 네. 뭐 어떤 또 한번 해볼까요? 뭐 어떤 거 할까요? 뭐 최고의 토크 MC가 되고 싶어요. 토크 예. MC가요? 누구한테 그런 말 듣고 싶으세요? 아빠? 그렇죠. 이분은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은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은정아? 은정아. 야, 은정아 너 TV에서 나온다며? 야, 굿토크, 야, 너 오빠, 나 알잖아. 그러니까 역시 내 딸인 줄 알았어. 진짜. 그치, 아빠 짱이다. 야, 네가 내 딸인 게 정말 자랑스럽다 정말. 이거 무슨 심리전 같고 이상한데 좀 기분이? 이렇게 네. 구체적으로 네. 한 명 리액션 해주는 친구를 꼭 한 명 사귀어야겠네요.
정말 연기 잘하는 사람 만나요. 여기 중요합니다. 저자님의 눈빛 연기가 정말 사람을 진심을 끌어당겨. 실어줘야지. 네. 촉촉한 게좀 그러니까 부담스러웠어요. 그 눈빛이 아니군요. 알고 나서 했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네. 네. 자, 유성목 저자님 이렇게 30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기업도 세우고 또 여러 군데에서 강의도 하시고요. 또 두 명의 또 여러 명의 직원들도 거느리고 계세요. 자, 아직은 도약 중이라고 봐도 되겠죠. 책 한 권을 네네. 이제는 냈고 본인 스스로 마법을 걸었고 책을 냈고 이제 10년 뒤, 좀 너무 뭔가요? 5년 뒤 네. 본인의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마케팅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케팅은 외적인 성장을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저는 진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내면 성장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여러 사람을 만나봤는데 돈은 있으나 행복하지 않으신 분도 있고요. 네? 자기 내면 공부한다고 하는데 현실에 있지만 행복하지 않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내면의 성장과 외면의 성장이 같이 묶어서 그렇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정말 절실하게 느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게 제가 꿈입니다. 네. 그래서 내면과 외면, 그러니까 외면은 물질적인 거, 그렇죠. 내면은 행복을 추구하는 거. 네. 그렇죠. 내면의 성장 없이는 어차피 행복할 수가 없어요. 또 외면만 있어서 외면 성장한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거든요. 네. 이 두 가지 조화롭게 가야 됩니다. 저는 그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하나씩 발반하고 있는데 제가 배운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알려주고 그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또 남들의 많은 사람들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제가 이제 인큐베이팅하는 게 큰 목표이고 5년 뒤는 그러면 인큐베이팅하는 교육업체를 만들어주는 교육업체. 네. 그러면은 그 학원생은 누가 되는 거예요? 뭐 많이 그냥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언제나 학생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학생이고요. 그리고 중고등학생도 학생일 수 있습니다. 네. 단지 마인드가 준비되면요. 저랑 인연이 되게 됩니다. 인연이 됐을 때 아마 그런 업체에서 같이 만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성공하신 사장님들도 되겠고, 혹은 이제 성공을 꿈꾸는 청소년들도 네. 되겠고, 타겟팅이 굉장히 넓네요, 그렇죠? 5년 뒤에는 제가 거기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저도요. 중요한 건데요. 네. 저는 초대할 겁니다. 진짜죠? 네, 초대해서 강의해달라고 할 겁니다. 들었죠? 약속이에요. 네. 약속했어요. 좋아요. 자, 오늘 얘기를 쭉 해주셨어요. 어떻게 공감을 좀 끌림을 받으셨습니까? 네. 진짜요? 좀 크게 좀 해주세요, 우리. 네. 유성문 저자님은 제가 또 여러 저자분들을 만나지만 굉장히 긍정성 있는 자기만의 확신이나 자기에 대한 믿음, 그리고 특히 그 마음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외적으로 부자는 뭐예요? 본인이 불행하면 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본질을 젊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제가 커피도 한 잔 얻어 마시고 그랬습니다. 네. 네. 오늘 게스트 두 분 자리하셨어요. 어땠는지 조금 1시간 동안 이 책을 다 훑어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특히나 온라인상에 본인이 조금 부족하다. 조금은 외부적으로는 잘 되지만 왠지 좀 불안하다 한다면 본인의 기업이나 지인들 또 사업을 준비하신 1인 기업인들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자기 소감 한마디씩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지금 함께 참여하게 되면서 여기 자리가 추워서 그런지 지금 소름이 돋을 정도로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슴속으로 와닿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고요. 저도 오프라인 마케팅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조금 놓치고 간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좀 하나하나 잡을 수 있어서 정말 오늘 유쾌하고 즐거운 만남이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네. 네, 나영 엠리님. 네,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자님 말씀 오늘 1시간 동안 듣다 보니까 되게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 나중에 몸에서 살이 나오실 것 같아요. 이거 정말 배우고 싶은 점 중에 하나고요. 네, 오늘 들은 이 자세한 내용들 제가 제 상품 파는데 조목조목 싸서 나중에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 MD. 네네, 8억 팔고 8점 못합니다. 네, 피드백 꼭 드리겠습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요, 이렇게 방송을 한 달에 딱 한
한 번 하지만 매주 또 북TV 365가 새로운 저자님을 모시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어쨌든 저자분 한 분을 모시고 있어요. 그 과정이 이제 인터뷰도 하고요. 인터뷰 과정에서 그분들의 이렇게 얘기도 듣고 그다음에 뭐 차를 마시면서 이제 저도 세팅이 되고 그래서 이 과정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앞에 계신 분들은 단편적으로 하나로 보일 수 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히스토리가 되고 정말 자양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TV 365에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셔서 오프라인, 온라인 참여하셔서 이것은 뭐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 내면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유성목 저자님 오늘 어떠셨어요? 굉장히 유쾌한 진짜 시간이었고요. 저는 약간 떨렸습니다. 왜 강의할 때는 많이 익숙해서 괜찮은데 약간 떨리시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러세요? 미인분들과 같이 있어서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과 얘기할 수 있었고 또 저의 얘기를 더 훨씬 편하게 할 수 있었으니까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유성목 저자님이 유독 또 이렇게 피부가 반짝반짝 좋으시잖아요. 두 분의 게스트분들도 굉장히 피부 좋아 보이시죠? 화면으로 자세히 이렇게 보세요. 굉장히 피부 좋아 네. 북TV 365는 메리케이 김영미님이 늘 나오셔서 이렇게 피부 케어도 해주시고 뷰티 컨설턴트 해주시고요. 또 메이크업 이렇게 광나게 해주시고 계세요. 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북TV 365와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5월입니다. 5월 첫째 주 방송 최현정의 북쇼핑쇼는 처음 개인적으로 시작하게 돼서 좋고요. 5월 가정의 달이어서 굉장히 돈 나가는 일이 많아요. 그렇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뭐 가족의 날 세 보니까 한 6가지 되더라고요. 우리 지갑은 조금 얇아질 수 있지만 북TV 365는 마음 충만한 그런 저자분들과 모셔서 풍성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조현심의 브랜드 쇼에서 조금 더 깊은 얘기, 위대한 IT 벤처의 탄생, 벤처 거품 한동안 있었죠. 다시 IT 벤처의 탄생에 대해서 깊고 논리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심 작가님은 지금 제주도에서 밀월 여행 중이십니다. 보고 계십니까? 네. 네. 이렇게 해서 최현정의 북쇼핑쇼 5월 첫째 주는 즐겁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현정의 북쇼핑쇼는 사람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사람, 소통, 공감, 나눔, 그리고 감동을 전하는 다양한 시도로 또 5월 30일 절세의 비밀로 만나겠습니다. 경매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은 끝났고요. 오프라인 질문 받겠습니다.